자, 오늘 라운드 2 주제는요. 급등왕 전문가님께서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주제 공개합니다. 반도체, 증권주, 이 추운 겨울 붕어빵 될 섹터는 이라고 주셨는데 반도체, 증권주는 오늘 처음 나온 섹터가 아니잖아요. 네, 급등왕 그렇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이번 상승의 초기 때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던 이 업종들입니다. 네, 중간 그걸로 점검하고 가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겠죠. 네, 네. 일단 그 반도체와 그다음에 그 증권 같은 경우는 이번 반등장에서 특히 이제 그 새롭게 보면은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갱신해 가지고 특히 반도체가 주역이었고요. 그리고 금융주 중에서도 은행, 증권 같은 경우에가 상승하면서 동반적으로 이제 그 지수 상승을 끌어왔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그 지금 그 반도체 특히 보면 관련해 가지고는 오늘 여러 가지 그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뭐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사업부에서 2022년까지 3나노미터의 그 대규모 양산 그 공식화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일단 그 상당히 그 시장에서 앞으로 그 삼성전자의 성장성에 대해서 또 상당히 좀 그 알려졌던 그런 그 사항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원래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상을 해서 결국은 402조 정도 일단 강한 힘이 나왔고요. 일단 삼성전자가 오늘 강한 상승을 나온 배경 자체는 뭐냐면은 내년도에 그 D램 가격의 회복세, 그러니까 1분기부터 해서 D램 가격이 회복을 하고 좀 그 어느 정도 좀 그 본격적인 그 어떤 그 반도체 호황 국면이 나오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들이 이제 반영이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실제 D램 가격 자체가 보면은 공급이 좀 달릴 거다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D램 가격의 회복이 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파운드리 부분에도 2021년까지 평택과 미국의 오스틴 등에서 증설 투자하겠다 그런 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일단 상승한 배경, 그다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오늘 3% 정도 상승을 했는데요. 네. 일단 반도체 관련주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로서 나설 가능성이 있고요. 물론 단기적으로 이제 급등을 했으니까 일시적으로 조정은 좀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중장기 흐름 봤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 관련주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그 차트를 잠깐 보시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단계 그 상승이 나오고 난 이후에 조정을 좀 보였습니다. 보이고 나서 2단계 상승, 그러니까 현재 진행되는 것은 지난 그러니까 3월달 분기에 보았을 때 지금 그러니까 3파동 구간에 진입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3파동 구간 속에서 1파가 전개되었고 일정 부분 쉬어간다 하더라도 그 2파, 3파, 4파, 5파 나올 텐데 일단은 중기파로 봤을 때는 3파동의 그 지금 그 초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고요. 일단 파동 논리상 보았을 때 1파의 길이에 균등파가 나온다 그러면 결국 3파가 균등파 나온다 그러면 최소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7만 원대를 훌쩍 넘을 수 있겠죠. 7만 한 5천 라인 정도까지도 열려 있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가총액이 오늘 상당히 좀 크게 증가하고 이런 모습이 나오긴 나왔지만은 일단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일단 나올 수 있는 위치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 매매 구도가 상당히 우호적으로 국내 시장에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외국인이 한 379만 주 정도 일단 그 매수가 들어갔고 그다음에 기관들도 63만 주 정도 수매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외국인의 일단 그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러면 왜 삼성전자에 대해서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매수하고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은 결국은 항공부를 사는 것입니다. 원화의 가치 상승에 대해서 베팅하는 것이고요. 결국은 향후에 원화의 가치 상승과 더불어서 결국 그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해서 베팅함으로써 일단 아전인수격이다 지난번에 그런 표현을 썼는데요. 일단 외국인들이 많이 보유한 주식들을 주가 부양도 하면서 결국 펀드 수익률도 관리하면서 결국 이제 그 또 투자 수익도 낼 수 있고 또한 환차익도 넣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삼성전자에 대해서 베팅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고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그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SK 하이닉스도 차트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7만 2천 원대를 저점을 해서 최근 움직임 자체가 나왔는데 박스권적인 그 9만 2천 원대, 9만 3천 원 라인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SK 하이닉스에 대한 그런 그 주가에 대해서 일단 뭐 그 시장에서 JP 모건 같은 경우는 이 목표 주가를 14만 원대로
상향 조정을 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권사에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해서 주가가 무조건 상승은 아니지만은 SK 하이닉스 역시 보면은 그 외국계 그 자금 자체가 상당히 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외국인이 한 89만 정도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한 19만 정도 매수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일단 외국인 수급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 이 부분 자체가 결국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그 외국인들 자금이 지금 현재 세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뭐냐? 그것은 원화의 가치 상승이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겠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은 결국 그동안에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해가지고 상당히 경제 어렵고, 물론 아직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그 코로나에 대한 해방의 그런 결과 자체가 나왔죠. 어떤 방식이냐면은 결국 백신이 나왔다는 거죠. 화이자나 모더나는 일단 그런 그 백신이 이제 나오고, 그렇게 되면 결국은 백신이 상용화되고 그걸 백신을 맞게 되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백신을 인해 가지고 이제 코로나가 종식이 되는 그런 흐름 자체가 내년 하반기면 빠르면 그렇게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전망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은 이런 삼성전자나 또는 SK하이닉스에 대한 외국인 매수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이 줬다. 다만 이제 환율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반도체 업황 자체가 슈퍼 사이클에 또 도래할 거다. 그런 전망들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매수세를 촉발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으로서 정권업종을 잠깐 보도록 하죠. 네. 정권업종 같은 경우는 왜 그러면 상승하는가? 정시가 화랑을 보이게 되면 결국은 정권업종 자체가 상당히 강세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 대금이 증가하고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정권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것이죠. 수출 수입이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정권주가 상승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최근 들어서 워낙에 이제 가치주나 특히 보면은 특히 반도체라든지 또는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자동차라든지 그쪽 관련 종목들에서 정권 업종이 좀 숨어 있는, 좀 어떻게 보면 좀 가려져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예전 같은 경우는 실제 보면 시장의 화랑을 볼 땐 정권주가 상당히 강세를 보였었죠. 그래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원래 3분기 같은 경우에 정권 업종이 상당히 실적이 좀 좋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정권사 실적이 좋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아직까지 주가에 좀 반영이 좀 되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권 업종 같은 경우 이제는 서서히 또 이쪽 업종 지수를 잠깐 한번 볼게요. 차트를 보면서. 정권업종 지수도 보면은 연중 최고치를 갱신을 했어요. 자, 일단 지수가 상승하면서 결국은 지수 상승과 더불어서 고점을 돌파한다는 것은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했지만은 정권업종 역시도 연중 최고치를 갱신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시 주도 업종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이 관련 업종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시장에 좀 대응이 되지 않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반도체, 증권, 오늘 이 투탑에 대해서 특히 급등화 전문가님께서는 차트로 설명해 주셔서 너무 좋다라고들 얘기를 해주시는데, 시청자님이 먼저 오늘 급등화 전문가님의 안경 바뀌셨다고 벌써 캐치를 해주셨더라고요. 네. 반도체, 증권주, 추운 겨울 붕어빵들 섹터는 이란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지석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희 오늘 종목 보면 사실은 이제 반도체주, 증권주 시장에서 가장 핫한 업종 중에 하나죠. 그리고 특히 보면 이제 반도체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 달 들어서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저희가 한 11%, 그러니까 이번 달이죠. 11월 달에 현재 23일인가 오늘이요. 근데 한 3주 지났죠. 근데 전년 동기 대비보다 11%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저희가 작년보다 오히려 코로나 이전이죠. 그 사태 이전보다 오히려 이번 달에 수출이 호황을 보이고 있다. 이런 저희가 그걸 알 수가 있고요. 무선통신기기 36%, 반도체 21.9%, 승용차 11.9% 증가하면서 반도체 부분이 수출 증가에 역할을 하면서 경기 회복 국면에서 이제 원래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흐름입니다. 무역 수지 흑자 기조도 여전히 이어가고 있고요. 지금 대중, 대미, 또 대EU 수출이 다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외국인의 매수 기조가 당연히 수출이 좀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무선통신기기나 반도체, 자동차, 승용차 이런 부분에 다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집중해서요. 그 이유를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반도체 회복기에 내년도 영업이익이 증가가 전망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서 내년도 영업이익이 약 25% 급증할 걸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증권사의 목표 주가도 최근 들어서 최고
8만 7천 원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찬가지로 모바일 반도체 수요가 당연히 코로나 그 사태 그 회복기에 수요가 급하게 늘어나겠죠. 이런 흐름 속에서 저희가 올해 하반기 사실은 이미 재고 확보로 저희가 주춤했던 어떤 서버용 반도체 교체 수요까지 있는 상황에서 메모리 부분, 메모리 부분을 주축으로 큰 폭의 개선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실 메모리가 뭐 한때는 좋았고 한때는 안 좋았죠. 근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업황 개선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매출이 내년 3분기에 뭐 20조 원을 돌파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대기업들이 이렇게 호황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도 낙수 효과가 기대가 됩니다. 최근 특히 중요한 게 오늘 홍남기 부총리가 시스템 반도체 또 미래차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말 그대로 소부장 대책처럼 좀 집중 육성하겠다 이런 계획을 오늘 밝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이 내용을 놓고 보면 사실은 소부장 그 일본 어떤 그 길을 위해서 저희가 소부장을 말 그대로 집중 육성했듯이 그런 흐름을 오늘 그 대책을 사실은 그 정책 발표를 한 건데요. 삼성전자가 최근 들어서 시스템 반도체 등 자체 반도체 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그 강화하는 투자를 늘리겠다고 이미 밝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놓고 보자면 삼성전자가 지분을 취득한 회사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SNS텍, 또 YIK, 뭐 솔브레인 이런 회사 등이 있고요. 올 4분기에도 벌써 LOT-베큐um, 또 KC텍, 또 뉴파워 프리즈마 이런 회사들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육성 정책 플러스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감 이 부분까지 가세가 되면서 말 그대로 이런 낙수 효과 그래서 여전히 그 반도체 소부장주들 이런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증권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증권 같은 경우도 정부의 어떤 증시 자금 유입 정책 수혜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올해 공매도 6개월 연장 또 그렇게 말이 많았던 대주주 양도세 3억 완화에 대한 어떤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가 원래대로는 물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의 바람대로 되면서 증시에 자금 유입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여전하다는 걸 보여줬고요. 특히 중요한 부분이 최근 들어서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바람대로 지금 개인도 내년 3월 이후로 말 그대로 이 공매도가 풀리는 순간 개인도 공매도 허용 또 확대 이 방향으로 사실은 잡았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역시 시장의 바람대로 가면서 증시 활성화를 유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증권주들은 당연히 거래 활성화로 수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뭐 4분기 증권주의 계산적 비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워낙 외국인의 그 매수가 강하고요. 그래서 외국인의 어떤 강한 매수에 인해서 이런 어떤 비수기 부분 4분기 이 부분을 사실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주와 마찬가지로 증권주도 좀 지속적인 좀 관심이 좀 필요해 보이십니다. 네, 증권주 그 반도체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죠. 근데 사실 증권주가 이제 연중 최고치기 때문에 왜 속설이 있잖아요. 여의도에서는 증권주가 오르면 이 시세가 마지막이 아니냐라는 염려도 있는데 증권주가 지금 같이 이게 잘 오르는 만큼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혹시 이걸 대체할 주도 섹터 이 반도체가 되겠습니까? 이거면 충분합니까? 일단 뭐 같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반도체나 증권이나 같이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뭐 시장 자체가 보면은 사실상 뭐 그동안에 중요한 거는 지수가 상승할 때 어떤 종목이 주도했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반도체가 주도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도했고 그리고 금융주가 주도했는데 은행도 올랐고 증권도 올랐고 다 올랐는데 다만 이제 수익 구조로 봤을 때 증권사의 실적이 상당히 좋았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증권사 같은 경우도 실적이 앞으로도 상당히 그 거래량이나 거래대금 증가하고 정시가 화랑을 보이면 이 정시가 화랑을 보이는 건 뭐냐면 오늘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상당히 의미가 있고요. 아까 앵커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 증권주가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일 때는 거의 고점인 경우도 많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전체적인 그 거래 대금이나 크게 증가한 상태에서 증권사의 수익 구조가 좋아지게 되면 결국 증권주도 상승할 수밖에 없겠고요. 그리고 반도체 관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 자체, D램 가격이 바닥을 치고 회복 시를 보이면 당연히 반도체 관련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하게 상승할 수밖에 없고요. 수익 구조가 좋아지는 게 당연히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 반도체의 그 전반적인 호황,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까지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호황을 보일 거다. 그런 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빅사이클 자체가 보면은 그 전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주가의 전망 상당히 밝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섹터는 여러분 내일도 더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증권, 반도체 이것을 오늘 꼭 봐야 됐기 때문에 네, 살펴봤고 특히 뭐 삼성전자 이제 10만 원, SK하이닉스 13만 원, 안갈이라는 법 없죠. 이제 가자 해서 오늘 또 이렇게 마무리를 해봅니다. 종목으로 넘어갈게요. 라운드 3에서 뵙겠습니다.